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영상이 좀 안 올라왔었죠? 베테랑스 데이여서 이번에 디즈니랜드로 휴가를 좀 보냈습니다. 그 갔다 온 후기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테슬라 관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주식이 많이 올랐었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지금 보면 1년 동안 한 거의 360을 놓고 했다가 지금은 한 330 좀 안 되게 그래도 5일 정도의 이런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보여지죠.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만 보면 막 진짜 200불 초반대였는데 여기까지 뛴 거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세를 잘 올라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영향을 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정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근데 앞날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그래도 자주 다뤘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라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분들이 막 어디서 물렸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뭐 파시거나 주변에 바꾸셨으면은 그까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원화 기준으로는 정거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은 많은 수익을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참 이 환율은 결국 좀 당연히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제 자산을 달러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특별한 해안을 가졌다기보다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더 빨리 캐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달러가 피부로 와닿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걸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 월급이 달러니까요. 그 달러로 나가는 걸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체감이 돼서 그걸 빨리 전달해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생산성이라든지 인구가 주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죠. 인구가 줄 때마다 경제 규모가 주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부분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도 빨리 반등을 좀 원화의 가치가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거의 고점에 근접했거나 고점을 도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장거리로 사이버 트럭을 몰고 장거리를 갔는데 그 후기를 남기기 전에 요 뉴스 좀 기대가 되는 면이기도 하는데 좀 이게 가능할까라는 싶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기사는 CNN이기 때문에 저의 그 의견과는 대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부정적으로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반대 의견 좀 더 비판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보는 거지. 항상 그 뉴스는 제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화 쪽을 이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이거 뭐 이미 알려진 바죠. 거기 이제 수장이 돼서 정부가 쓸데기 없이 돈을 쓰는 것을 컷할 수 있다. 그게 무려 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은 이 정도 깎을 수 있을까? 이런 시도가 진짜 찾아보면요.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이런 시도를 꽤 했습니다. 이거 안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죠. 정부라는 게 이게 세상을 보면은 항상 효율성만 추구하고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 소방관이라든지 뭐 거기서도 어떤 효율화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정부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다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데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게 문제겠죠. 그게 과연 쉬울까? 근데 또 일론 머스크라면
이분은 뭐 여태까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헤쳐오다 보니까 또 기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정부의 스pen딩을 줄인다 그러면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근데 이제 밸런싱을 하자면 과거에 이걸 안 했던 건 아닌데, 참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다 대부분 사회에 꼭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근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기대가 되는 면도 있고, 또 하나, 이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라면 되게 냉혹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실리콘밸리에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지분을 많이 나눠주게 되고, 뭐 각기 받은 지분이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부자가 되려면 다 자산이 오르는 거지 월급으로 부자 되진 않거든요. 일단은 목표한 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기심을 굉장히 협동을 잘하게 묶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더 얘기하겠지만, 회사 나름대로 이걸 보니까 자산뿐만 아니라 크게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비로 개인의 이기심을 이걸 한 대로 묶는, 그래도 굉장히 꽤 고심해서 만든 구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한 대 묶어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걸 묶는다는 게 여기 와서 알게 됐고, 그래서 참 협동적으로 이게 잘 돌아간다라는 거를 몸소 체득하다 보니까, 이런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면 또 어떤 또 기발한 어떤 구조를 좀 혁신해서 이 비효율적인 정부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애시당초 하는 일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라서 기대가 되고요. 자, 제가 사이버 트럭을 몰고 또 장거리를 아마 사이버 트럭으로 간 최장거리지 않을까, 이번에. 뭐 더 멀리 가도록 하겠죠. 근데 이제 산 이후로 제일 멀리 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역대급으로 만족스러웠고요.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그리고 충전 문제, 충전 속도, 뭐 초반에 그런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은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근데 저는 애가 있다 보니까 도중에 그 스탑하는 시간만으로도, 그러니까 충전을 더 과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충전을 안 해도 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더 서게 돼서 딱히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인터스테이트 5, i5 상에는 이미 슈퍼차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롱 위켄드에 제가 슈퍼차저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없었고, 속도면 속도, 제가 이미 스탑하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빨리 충전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전혀 우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근데 요런 기사들,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초반에 얘기했던 것보다 효율이 더 좋더라. 근데 아마 다음번에 갈 땐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이걸 못 받았거든요. 요런 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근데 뭐 여기가 미국이고 테슬라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면이냐면 이런 휠캡, 휠 커버죠. 휠 커버? 이런 게 고속에서 전비를 굉장히 향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여러 테스트들 중에서 몇 마일씩은 모델 3에서도 10마일 이상 효과를 보는데, 이런 사이버 트럭의 더 덩치가 큰 친구라면은 더 효율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5%? 많게는 10%? 고속에서만요.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없어도 사실 뭐 배터리 충전 문제나 주행거리에 있어서 전혀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정말 차고 넘쳤고요. 여러 지금 밝혀진 시뮬레이션도 생각보다 생긴 것만 그렇지 효율이 더 좋더라. 0.335인가요? 이 정도로. 트럭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슈퍼차저에서 리비안이 충전되는 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한두 대씩은 보이는구나. 근데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두 대밖에 안 보였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제 와이프가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앞에랑 뒤가 저희 와이프는 계속 차이가 난다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계속 줬습니다. 뒤가 안 좋다라는 거죠. 앞이 훨씬 좋고. 근데 사이버 트럭을 탔을 때는 뒤나 앞이나 차이를 모르겠답니다. 오히려 뒤가 조금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1도 차이가 없는, 이게 아마 휠베이스가 길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스가 좀 이 범프되는 길이 자체가 트럭이다 보니까,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만족스럽게 저 역시도 이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댄다라는 게, 이게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꾸 저는 조금 불안한 면이, 마음 한켠이 불안한 면이 있는데, 이것도 신기하기도 하면서, 근데 별 이상 없이, 뭐 여기서 i5는 뭐 워낙 직진이다 보니까 정면만 잘 보면서 정말 편히 왔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리뷰한다라는 게 특히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불만족들은 이게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특히 요즘 더 많이 개선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뷰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 후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개선되는 것도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거 리콜 받았는데,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휠 커버가 없습니다. 리콜 맞았는데 이거 분명히 준다고 그렇고 이메일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일 리스트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아예 서비스를 신청해 버리니까 거기다 답글이 준비됐으니까 그때 가져가면 된다라고, 그때 장착해 줄게라고 얘기해서, 요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답게 뭔가 스스로 움직이고 요구하고 찾아보고 그러지 않으면은 알아서 해주는 거는, 여기 생활이 다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 뭔가를 갈구하고 움직여야지 뭐라도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여기는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다음번에 요거 끼고 가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말 편한 로드트립이었다. 사이버 트럭의 만족도는 진짜 정말 높습니다. 또 앞으로 더 개선된 사항이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댓글에 많은 것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글쎄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은 그쵸, 제 딸아이가 많이 커서 디즈니랜드 노래를 해서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리뷰들이 있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후기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것들은 이제 그분들 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그냥 소감은 저도 좀 뭐랄까 뭉클해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과 저희 가족이 디즈니랜드를 갔었는데 그 똑같은 이 팀파크를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데리고 오다니, 그런 면에서 좀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채널은 아무래도 미국의 현실이라든지 테슬라 관련 좀 경제적인 아니면 이제 현재 분위기라든지 과학적인 기술적인 면을 좀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가서 충격 먹은 거는 돈이 장난 아니게 나간다는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나갑니다. 입장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평일에는 100불인데 입장료도 고무줄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한국이면은 말이 안 된다고 할 텐데, 에버랜드 입장료가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2.5배, 최대 2.5배까지 난다 그러면은, 사람들 2배 좀 넘는 거죠. 2.5배 좀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기는, 주말은 거의 200불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3살짜리 애부터 거의 풀 프라이스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입장료만 주말에 들어가면 한 600불 가까이 내야 되고요. 주차료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멀티레인 패스라고 유튜브에서 그걸 좀 추천을 해서, 그게 한 티켓당 한 33불 추가 비용이니까 한 100불 가까이 또 붙죠. 그러니까 하루 들어가는데 입장료만 한 700불,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입장료만 700불인데, 멀티레인 패스도 더 놀라운 거는 그걸 쓰기가 이 앱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게 있다고 그렇게 패스트레인이나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타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놀이기구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어린이용으로는 딱히 돈이 좀 낭비되는. 더 충격적인 거는 저한테 좋았던 건 스타워즈가 너무 진짜 리얼하게 꾸며놔서 와, 야, 이렇게 꾸미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마치 제가 영화 세트장 진짜 리얼한 그런 스타워즈 환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 이제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인가요? 굉장히 인기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거는 추가 요금을 또 받습니다. 미치겠더군요. 예. 그러니까 줄을 안 기다리려면 야 이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해 9월에 난 겁니다. 너무 이제 미국인들한테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싼데 가보니까 그리고 11월이 성수기가 아니라 약간 비수기에 접어드는 그래도 사람이 덜 온다고 그러는데 주말이라서 그런가요? 롱위켄드라서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다니 저는 조금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면은 하루 있는데 밸류 패키지는 한 1227불? 뭐 호텔도 있으니까요. 모더레이트 디럭스는 그러니까 뭐 1500불, 2000불?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못 보고요. 저도 20년 전에 부모님이 한 3일치를 패키지로 끊으셨나 그랬던 거 기억합니다. 3일치의 모더레이트 평균이 한 3600불입니다. 야, 무슨 놀이공원 그래서 처음에 이걸 기사를 몰랐던 건 아닌데 그러려나 했는데 이게 제가 가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이 금액이 다른 게 이 맞습니다. 이게 와 이게 예, 가격이 정말 충격적. 그러니까 하루에 돈 1000불 쓰는 거는 아주 우습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를 쓰고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 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무리를 해서 그래도 애들이 원할 때 좋은 타이밍 때 이제 once of lifetime 식으로 이제 해서 온다곤 하지만 정말 그거 치고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 디즈니랜드의 이제 티켓 프라이스가 더 빨리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물가 그러니까 여러 것들이 사회 현상들을 좀 공감하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받는 저도 이렇게 압박을 좀 받는데 미국인들이 받는 여러 면에서 그런 물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피부로 와닿는 많은 분들은 더 힘들 텐데 더 힘든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다시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진짜 이 정도가 근데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이 놀이공원 이거 한번 가는데 돈은 이 정도 깨진다. 정부 효율화 꼭 달성하셔서 걱정되는 면이 부채 문제라든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을 보면은 뭐 해리스가 됐어도 지금 다 물가에 있어서는 양쪽 다 공약들이 자극하는 면들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획기적인 면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줘서 와 물가를 잡지 못하면은 왜냐면은 딱히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이걸 그냥 해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용인해 버리면은 다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물가 상승으로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자산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 가는데 근데 그러면 정말 빈부격차가 끝없이 벌어지고 사회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면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디즈니랜드를 다시 한번 갔다가 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식비까지 뭐 호텔 뭐 이거 표하면 이게 이 모더레이트이 참 미국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부디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도 좋은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좀 많은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